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교입니다. 이교의 일주론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병자일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병자일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주를 보잖아요. 육식갑자가 딱 있을 때 뭐 갑자일주든 을축일주든 병자일주든 이렇게 일주가 있으면 우선 그 일주의 특성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이것이 양으로 되어 있는지 음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병자일주는 위아래가 전부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자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양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자수는 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주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있으면 천간은 양인데 지지는 음이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천간이랑 지지랑 똑같이 양이거나 똑같이 음이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자수라는 것이 음적인 속성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겉으로 나타내는 것은 양의 성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라는 것은 좀 재밌는 것이 천간에는 병화, 즉 불의 기운이 나와 있고요. 밑에는 물의 기운입니다. 물하고 불은 상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상극으로서 서로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이 병자일주의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천간은 불이고 지지는 물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상반됐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겉표정은 밝지만 내면은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병자일주가 그런 특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불이 서로 같이 있다 보니까 기분파가 많다고 합니다. 기분파라는 건 뭐예요? 합리적이지 못하고 어떤 자기 기분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기분파가 많은데 이 밑에 있는 것은 관성운이란 말이에요. 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규율, 규칙, 그리고 원리, 원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냅니다. 따라서 병자일주가 기분파가 많지만 반면에 어떤 일을 딱 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성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들어갔으면 사표를 잘 내지 않고 꾸준히 다닌다든가, 결혼을 했으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웬만하면 이혼하지 않고 꾹 참으면서 결혼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지속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자수가 관성운을 나타내잖아요. 관이라는 것은 명예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명예를 존중하고 지지의 관성운을 깔고 있다는 것은 행동이 반듯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절도가 있고 행동이 반듯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천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요. 묘한 자신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화라는 것은 하늘에서 쭉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 따뜻한 기운을 쭉 내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고상한 학문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절제심을 나타내요. 그리고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말 같은 걸 잘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행동이 반듯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여자의 경우에도 직장운을 나타내니까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여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병자일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일주라는 걸 공부를 할 때 병자라는 두 글자만 붙잡고 1시간 동안 떠들어 봤자 막상 사주를 딱 대면했을 때 그때는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공부라는 것은 사주팔자 8글자를 보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자일주를 공부할 때도 병자라는 두 글자만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병자일주를 갖고 있는 이 예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은 여자분인데요. 딸만 둘인 집에 둘째 딸이라고 합니다. 키도 크고 미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직장도 좋고요. 거기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이런 디자이너인 사람들이 멋쟁이들이 많이 있죠. 미인도 많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좋은데 연애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남자를 사귀면 1년 이상 가지 못하고 끝까지 사귀는 남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연을 보내주셨을 때가 35살이었거든요. 2017년도였어요. 35살까지 남자가 없으니까 집안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년 무오월 병자일 신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병자일주라면 지지에 관성운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이 관성운이 남자운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주 구성이 좋을 때에는 이 여자분이 남자운이 괜찮다 이렇게 봐야 돼요. 병자일주인 여성들은 다른 사주 구성이 좋을 때 남자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남자를 나타내는 자수가 어때요? 옆에서 좌우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궁이 충을 받아서 깨지니까 이분에게는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전체에 3개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관사론잡 사주라고 볼 수 있죠.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3개나 되니까 남자를 3명을 만난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만난다고 봐야 되고, 그 얘기는 남자운이 좋은 게 아니라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내 사주에 나와 있는 이 관이라는 것은 나하고 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남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남자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여러 남자를 거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좋은 남자를 만나면 끝까지 갈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뀐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이혼을 한다거나 사별을 한다거나 뭐 바람을 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주는 본인이 직접 저한테 연락을 준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아무개 딸내미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소개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남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일단 사주 구성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여자가 이제 미인이고 그리고 직장도 좋고, 그런데 남자가 없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장 집에 데려올 남자가 없다는 것이지 그동안 남자들을 많이 사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자궁이 좌우충이고 관사론잡이고 이런 점에서 남자운이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이 사주는 여자 사주라도 약간 신약한 사주거든요. 그래서 목화가 용신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목화는 말년에 들어옵니다. 중년 이후 말년에 용신인 목화가 들어오고, 그 전에는 어때요? 내 힘을 빼는 금기운, 수기운이 주로 들어옵니다. 대운의 흐름도 비교적 좋지 않다는 거, 이것이 35살이 될 때까지 남자를 고르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을 봤을 때에는 1년운을 봤을 때에는 32세 갑오년이라든가 33세 을미년이라든가 이럴 때에도 그다지 좋은 운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조건은 다 좋은데, 외부적인 조건은 좋은데 아직까지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고요. 이혼남입니다. 이분이 결혼을 2번을 실패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한 번씩은 하는데 2번씩 이혼한 경우는 이분의 인생에서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죠.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57세 을미년에 2번째 이혼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이혼하고 이때 2번째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가집 간섭이 심해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딸 1명 있고 2번째 결혼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하고 이제 만나보려고 하는 여자분이 이 남자분의 사주는 어떠냐 하면서 저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줬었죠. 그런데 이분 사주를 보시면은요, 특징이 뭐냐면
이 사주는 극신약한 사주입니다. 일간인 병화 입장에서 나를 도와주는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주에서 사주가 극신약하다, 그 얘기는 일간이 화기운인데 나머지 오행 중에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큰 약점입니다. 특히 인복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일간인 병화가 양쪽에서 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병임충, 이쪽으로 병임충. 그러면 일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 본인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한쪽도 아니고 양쪽에서 이렇게 병임충을 당한다는 것은 큰 약점이고요. 그리고 이 사주가 극신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를 극하는 이 수기운이 몇 개예요 지금? 1개, 2개, 3개, 4개나 됩니다. 게다가 이것을 삼합이라고 하는데요. 신금하고 자수하고 진토하고 신자진 삼합이 되면서 나를 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주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지금 이분은 극신약하니까 목기운과 화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45세서부터 54세까지 정묘대운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고, 겁재운이지만 워낙 극신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운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55세서부터 64세까지 병인대운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운이라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인대운에 또 이혼을 하신 거예요. 원진살이 들어올 때 이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음을 내려놓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마음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속을 알 수 없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밝았다가 금세 어두워진다 그래요. 어딘가 억눌려 보이고 수심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윗사람에게는 근데 싹싹하게 잘한대요. 그런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한테는 또 못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이제 좋은 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순수하고 착하고 동정심 강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끊이지 않아서 양다리에 걸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남자를 1년 이상 사귀지 못한다고 합니다. 2017년 이 당시 사연을 보내줬을 때가 35살이에요. 이분이 직접 보내준 게 아니라 지인이 보내줬습니다. 그럼 이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개년, 갑자월, 병자일, 기축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분의 사주도 특징이 뭐예요? 관살이 너무 강합니다. 지금 자수하고 해수하고 있는데요. 축토까지 해서 해자축 방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축토에서도 수기운이 많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어때요? 관살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살이 강해지면 내가 신약하잖아요. 신약한 상태에서 나를 극해버리니까 내가 어때요? 힘을 못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극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한테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우선 정신적, 육체적으로 전부 다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살이 또 남자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살혼잡 사주라고 봐야 되고 남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남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좋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한테 남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내가 괜찮은 남자를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좋은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하고 이제 끝까지 가겠죠. 그런데 좋은 남자를 못 만나니까 만났다가 이혼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요,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대운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지금 이 사주에서는 용신운이 뭐라고 봐야 돼요? 극신약하니까 목기운과 화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8살서부터 27살까지 병인 대운은 상당히 좋다고 봐야죠.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대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28살서부터 37살까지 정묘 대운도 겁재운이기는 하지만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 겁재운인 목기운과 화기운도 정화도 여기에서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이 또 무진대운 같은 경우는 토기운이 들어오는데 신자진 반합이 되면서 수기운이 생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의 현재의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한번 들어가면 웬만하면 끝까지 다니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남자분인데요.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회사를 다니다가 92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3년 있다가 잘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족족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업자가 됐는데요. 실업자니까 집에 있을 게 아니에요. 집에서 주식하면서 1억 정도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1억을 손실을 봤으면 그럼 얼마를 굴렸다는 얘기예요? 주식으로 2억 이상 굴렸다고 봐야죠. 아무리 자기가 주식을 못하더라도 뭐 50% 이상 이렇게 손실을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01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이분이 을사년, 을유월, 병자일, 정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월지 포함해서 2개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식신상간운이 없습니다. 식신상간운인 토기운이 이사주에 없어요. 재성운이 뭐라 그랬죠? 결과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 그 과정,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식신상간운이거든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과정은 없이 결과물만 있는 거잖아요, 사주에. 이러다 보면 이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일확천금을 많이 노립니다. 과정 없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일확천금이죠. 주식 같은 거. 그래서 1억 정도 손실을 보고 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의 이제 그 사업을 하고만 이런 걸 보면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요, 시기가 잘못됐다고 봐야죠. 이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92년도에 결혼을 하고 95년 회사 나와서 사업 실패했는데, 그럼 95년에 회사 나와가지고 사업했을 때 그때가 무슨 대운이에요? 이모대운에 해당이 됩니다. 24살서부터 33살까지 이모대운에 해당이 돼요. 이 이모대운이 어때요? 천간지지가 다충을 받습니다. 천간은 병입충, 지지는 좌우충, 천간지지가 다충을 받아요. 그러면 이분은 10년 대운 중에서 언제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24살서부터 33살까지 이 10년간이 인생에서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10년간을 지나면 천간지지 충하는 게 한꺼번에 들어왔으니까 34세 신사대운이나 경진대운이나 흘러가는 대운이 어때요? 이전보다는 낫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이 이때 확 망해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실업자가 되고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이혼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분이 시기만 잘 조정을 했으면 회사 다니다가 한 10년 정도 다니다가 3년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0년 정도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했다면 지금 이 대운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성공했을 가능성도 높았다고 봐야죠. 그 점이 아주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대학 입학 전까지 밝고 명랑하고 재능 있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 곁을 떠나서 혼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 사시는 분이면 서울로 유학 갔거나 서울에 사시는 분이면 지방으로 유학 갔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효과가 없고요. 대학도 더 이상 못 다니고 직장 생활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거의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아이가 아주 멀쩡했었는데 대학교 가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이분이 계유년, 경신월, 병자일, 임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도 어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극신약하잖아요. 극신약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사주에서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간인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없으니까 나머지 다른 운에 의해서 내가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내 주체로 뭘 못하고 내가 휘둘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성에서 또 뭐가 있어요? 일간인 내가 병임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내거든요. 이것이 병임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보세요. 15살서부터 24살까지 임술대운에 처음에는 잘 다니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20살 이후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때 대운에서도 병임충이에요. 그러면 사주원국에서도 병임충인데 대운에서도 또 임수가 들어오니까 쌍충이 형성이 되면서 강도가 세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원래 관살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신금하고 자수하고 진토가 있죠. 신자진 삼합이 되면서 신금하고 진토에서도 수기운이 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 사주는 관살인 수기운이 너무 강해요. 관이 너무 많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신적, 육체적으로 망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운을 봤을 때에도요, 이제 대학교를 20살 때부터 간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20살 때 임진년, 천간이 또 병임충이 되죠. 그리고 21살 계사년, 22살 가보년, 치지 자오충이고, 23살 을미년, 잠이 원진살이고, 24살 병신년, 신자진, 반합이 되면서 또 수기운이 생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20살 이후에 1년운도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25살서부터 34살까지가 또 어때요? 개해의 대운입니다. 지금 이 사주가 수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데 위아래로 수기운만 들어와요. 대운도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몸 관리 잘하고 마음 공부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운도 이렇게 안 좋고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본인이 극복해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그 사주 분석할 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 사주가 별로 안 좋더라도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사주는 이 사주 안에 목기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기운이라는 건 학문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독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렇게 이 사주를 보면서 나 자신이 변해야 된다, 변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병자일주 예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